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지만 위대한 발명을 찾아 떠나는 거품처럼 맑은 이야기꾼 이도현입니다. 거품처럼. 뭔가 오늘 거품처럼 보글보글 보들보들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들려드릴 발명 주인공은 손 씻기의 주인공이자 공중보건의 숨은 영웅,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진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발명인데요. 자, 그러면 비누는 언제 처음 발명이 됐을까요? 비누는 무려 기원전 2800년 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기름과 재를 끓여 만든 혼합물을 쓰기 시작하면서 비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기를 굽고 남은 동물성 지방과 나무재가 우연히 만나 세정 효과를 낸 것이 바로 비누의 기원이 되었죠. 요리하다가 우연히 탄생한 셈이네요. 네. 자, 비누 영어로 soup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건 그럼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사포온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네. 양을 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재를 물에 넣었더니 때가 쏙 빠진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양기름과 재가 만나서 자연스레 비누처럼 작용을 해서 때가 쏙 빠지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사포 SAPO라고 불렀고 네. 이게 지금의 SOAP SOAP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하게 이제 비누가 발명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비누를 많이 사랑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닌데요. 네. 중세 유럽에서는 깨끗이 씻는 게 오히려 병을 부른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비누 사용이 줄어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프랑스 루이 14세는 평생 몇 번밖에 목욕을 안 했다는 설도 있죠. 네.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도 합니다. 예, 향수의 발달이 비누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비누가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1900년대 초 일본을 통해 서양 비누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위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비누를 처음 보다 보니까 이걸 씻는 도구가 아닌 약으로 착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흰색 꽃의 비누는 기침약이나 치아 미백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비누를 먹고 탈이 났다는 기사가 당시의 신문에 실렸다고도 하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비누에 먹지 마시오라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익숙한 이 비누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비누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잿물이나 미역기, 콩가루, 쌀뜨물 이런 것들을 세정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뭐 쌀뜨물 이런 걸로 만든 비누나 과일 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지 마세요. 적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그런 비누들이 그럼 어떻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걸까요?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화학자 르블랑이 등장하는데요. 네. 르블랑은 1789년 소금, 황산, 석회석, 목탄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소다를 만드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르블랑 공법인데요. 이 공법 때문에 비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공중보건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문명의 전환점이 되었죠. 네, 거품 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자, 비누의 대량 생산을 이끈 르블랑, 승승장구했겠는데요? 아쉽게도 르블랑의 성공 이면에는 큰 비극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르블랑은 프랑스 혁명에 휘말려서 특허도 공장도 상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결국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좀 잘못 만나서 좀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네, 그로부터 50년 뒤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르블랑만큼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도 타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발명가는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누들도 르블랑 공법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르블랑 공법에는 공해를 일으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르블랑 공법 중에 발생한 염화수소 기체가 굴뚝을 통해 정화되지 않은 채 이제 공기 중에
방출이 되었고 네. 수증기와 반응해서 산성빛처럼 주변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르블랑 공법은 환경 파괴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863년 벨기에의 화학자 솔베이가 친환경적인 암모니아 소다법을 개발하면서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제 늘 궁금한 건데 비누를 쓰면 때가 잘 지워지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계면 활성제라는 원리에 있는데요. 네. 비누 분자는 한쪽 끝은 물과 잘 섞이는 부분, 친수성이고요. 다른 쪽 끝은 기름과 잘 섞이는 부분, 소수성입니다. 네. 그래서 기름때를 만나면 기름에 붙는 쪽이 때를 확 잡고 물에 붙는 쪽이 물과 연결돼서 때를 감싸면서 물로 쓱 이게 씻겨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유화 또는 현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사이를 중재해주는 과학적 작용인 거죠. 이게 본래는 잘 섞이지 않는 경계면이죠. 활성화가 돼서 섞이게 하는 게 계면 활성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거품은 왜 나는 걸까요? 우리가 비누 칠할 때 생기는 이 거품은 비누 분자가 물과 공기 사이에 얇은 막을 만들면서 생기는 기포인데요. 네. 하지만 사실 거품은 부차적인 현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품 안에 벌어지는 분자들의 이 청소 작전인데요. 네. 비누 분자들이 기름때를 잡고 물에 녹게 만드는 계면 활성 작용이 실제로 때를 지우는 핵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예쁜 거품이지만 진짜 청소는 눈에 안 보이는 분자 군단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품이 앞에서 딱 나와 있지만 네. 뒤에서 열심히 네, 맞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분자군단. 자, 이렇게 대단한 비누가 공중 보건에도 큰 역할을 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영국에서는 1853년까지 비누에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른바 비누세가 폐지되면서 비누 가격이 뚝 떨어졌고 그 결과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오미라는 이 피부병이 매우 크게 이게 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누는 단순한 세정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조용한 영웅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요즘 뭐 비누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네. 샴푸도 있고, 뭐 바디워시, 뭐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도 그럼 비누에서 비롯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수많은 위생용품의 출발점이 바로 비누인데요. 네. 비누가 단순히 때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피부 타입별, 부위별, 목적별로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뭐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저, 핸드워시, 손소독제로 다양하게 발전한 거죠. 네.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세정뿐만 아니라 보습이나 살균, 향기, 미백 같은 다양한 이제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생겨났고요. 최근에는 향균 효과나 천연 원료, 비건 인증, 친환경 포장 같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소까지 위생 제품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손 씻기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강조가 되면서 비누와 그 파생 제품들이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다시 서게 됐죠. 그 비누 하나가 만들어낸 위생 문화는 전 세계인의 건강 습관을 바꾼 위대한 진화였던 셈이죠. 어찌 보면 세균을 없애서 전염병을 막는 데도 기여하고 어떤 생명의 연장 측면에서도 네. 그쵸, 비누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야, 비누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이 알게 돼서 진짜 앞으로는 비누가 좀 새롭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누로 손을 씻으실 때 네. 비누 거품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과학과 인류의 위생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네.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꾼 발명 비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 하나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문자로 2289번님께서 선생님 김문현 엄마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제 제자 학부모님. 그러시군요. 제자 네. 어머니도 네. 함께 듣고 계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자, 오늘도 유익한 발명 이야기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비비의 비누 듣고 이어가죠. 사람들이 말하더라 새 것 마냥 길에 닿대